네,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가졌는데요. 오늘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김행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원 게시판 문제 여쭤보기 전에 우리 최고위원님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당무감사위원회가 최고위원님의 이른바 해당 행위를 조사한다고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고위원님에 대한 대면 조사를 생략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아니, 예, 뭐 저는 뭐 내용을 전해 들은 게 하나도 없어서 10일까지 소명서를 제출을 해라 그래서 소명서를 제출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원래 어젠가에 무슨 회의를 연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기자들이 뭐 물어보니까 이호선 위원장이 회의를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다음 주쯤에 무슨 뭐 줌회의를 하든 뭐 하든 뭐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네.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래서 저는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서 윤리위원이 아니죠. 감사위원들 앞에서 네. 내가 직접 소명하게 해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감사위원이 누군지도 잘 모르거든요. 7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호선 위원장을 포함해서. 네. 아니 재판이라는 건 원래 공개 재판의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누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도 모르고 결정이 되면 그것을 통보만 받으면 이게 그 정당 민주화의 정상적인 원칙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리위원회에서도 그랬고 그때도 여상원 위원장과 윤리위원들 앞에서 제가 저를 소명을 했고 윤리위원회는 무혐의다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결국 여상원 위원장은 쫓겨나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뭐 이 사태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무감사위원들도 모두 신분이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왜 공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소명서를 내라고 누군가는 연락했을 때 누가 연락을 해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저한테 그 등기 속달로 왔습니다. 등기 속달로? 예, 와서 전화한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받아봤더니 예. 징계에 돌입했으니까 예.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소명서를 내라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뭐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저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겠다는 그 절차가 시작되는 건지 그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는 소명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소명서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으셨습니까? 소명서를 쓰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중세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얘기했던 갈릴레오나 뭐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너 그렇게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한 것은 종교 신을 모독한 것이다 하면서 종교 재판 벌이고 이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제가 주장한 것은 정당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무슨 국민의힘 정당에서 당성을 강조하고 이러는 것들은 뭐 북한 노동당도 아닌데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제가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신천지 등 종교에 대해서 사이비 종교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저한테 지적하기는 신천지를 사이비로라고 얘기한 것이 뭐 종교에 대한 폄하를 한 것이고 그 윤석열 대통령 손에 왕자 쓰고 나온 것들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대통령의 종교적 활동을 뭐 폄하한 것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소명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면 그럼 어떻게 소명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북한이라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한 것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고 얘기했지만 그 정상적인 지적을 한 것을 소명하라는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소명해야 되는지 좀 우스웠지만 그래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하라는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징계 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법적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아니 저는 뭐 그 내용들 이미 다 공개됐지만 그쪽에서 물어본 내용들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서 징계를 하겠다는 것 자체는 뭐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저는 뭐 그 징계 그 소명서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징계를 내리는 것은 당무감사위원회의 권한이고 자유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저는 정치적, 법적 모든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라고 얘기해놨어요. 질문 한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많은 사람 중에 왜 최고위원님을 이렇게 딱 지목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를 징검다리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잖아요. 네. 장해찬 전 청년 최고는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이 그 사안의 성격을 여러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천박한 여론 조작 이렇게 규정을 하던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첫째, 장해찬 전 최고가 남한테 천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그분이 해왔던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누구한테 천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네. 두 번째, 무슨 여러 사람이 여론 조작,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더라고요. 당원 게시판에 뭐가 올라가면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서 이른바 친한동훈계 스피커들이 일제히 그걸로 공격을 시작했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 저야말로 대표적인 한동훈계 스피커일 겁니다. 네네네. 근데 저는 단계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단계에서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그때 당시에 하루에 수천 개씩의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그 4명이라는 그 한동훈 대표와 가족과 이름이 같다는 4명이 그 몇 달 동안에 한 게 다 합쳐서 1000건이에요. 네. 그러면 수십만 건도 넘는 그런 댓글 중에서 1000건 정도의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 당원 게시판에서 뭐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아시잖아요. 무슨 뭐 배신자, 살모사, 뭐 온갖 그 비난들이 쏟아졌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방어적 성격이 있는 신문 사설 칼럼 이런 그 기사들을 링크해 놓은 거, 연계시켜 놓은 거. 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기사들을 링크해 놓은 게 그게 어떻게 여론 조작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우리 당이 왜 이미 우리 당원도 아니고 탈당을 했고 비상계엄을 저질러서 지금 이미 2분 다 구속되어 있는데 마치 무슨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대변인인 것처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 당원입니까 지금? 네. 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에 어떤 뭐 특정한 사람들이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방어하기 위해서 댓글 무슨 전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소문도 꽤 있었는데 본인들이 해왔던 그런 것들의 기초에서 남들을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한쪽에서는 이 글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갔던 시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호 당원이었으니까 이 논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겠죠. 네. 그런 거겠죠. 예. 근데 그게 지금 1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묻고 싶어요. 자, 우리 당에서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도 걸어놓지 않고 있어요. 왜? 그분들이 사법 처리를 받았다는 이유로. 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이유로 지금 이미 당원을 탈당을 했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1년이 더 지나서 갑작스럽게 그분들을 특정 시점에 대변을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네. 그러니까 등장한 명의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 명의라고 하는 점은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그것은 익명의 게시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 지금 우리 당원 게시판에 글을 달고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도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범죄 행위가 있다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것이 한동훈 대표의 진짜 가족인지 아니면 이름이 같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같은 4사람만을 특정해서 끄집어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신원을 다 공개를 했어요. 이름, 실명을. 네네네. 그리고 전화번호 뒷자리까지 다 공개를 했는데 이건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저는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아니 익명 게시판이라고 해놓고서 거기서 글 쓴 사람들을 특정 사람과 관계된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과 관계된 사람들만을 실명을 끄집어내서 공개하는 것의 정치적 이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장해찬 전 청년 최고는 어제 인터뷰에서 IP 추적 절차만 남았는데 그것도 금방 된다. 이러면 다 끝난다. 이런 요지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뭐 하겠죠. 뭐 할 수 무슨 법적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밝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총선 이후에 있었던 백서 논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백서 만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서 만들면 한동훈이는 끝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른바 극우파들이 그걸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근데 그 백서 나왔더니 그 백서에 무슨 내용이 있던가요? 그동안에 주장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뭐 하고 싶으신 대로 다 하시고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며칠 이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별로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저희도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본인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본인이 뭐 하려고 얘기하냐.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뭐 여기 대응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아무튼 궁극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를 지금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당장 가처분 신청을 낼 건데 네. 만약에 결정이 저에게 징계가 내려지면 네. 변호사들과 여러 명과 상의를 해봤는데 네.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징계를 내렸을 때 거기에 대한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지 저는 궁금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전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문제 삼은 사람들에 대한 법적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이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이게 무슨 한동훈 대표를 이거를 통해서 몰아내려는 그런 시도 혹은 뭐 상처를 입히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성공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장해찬 전 청년 최고를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특별한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보세요? 장동혁 현 대표는 지금 뭐 사면 초과 궁지에 몰려 계시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찐윤이라고 얘기하는 윤한홍 의원의 선언이라든가 그리고 육선의 국회 부의장이었던 주호영 의원이 아주 폭탄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엄 자체는 완벽한 불법이고 탄핵은 불가피했고 계엄을 한 이유는 김건희 때문이었고 이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폭정을 저질렀다는 어떻게 보면 그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얘기에 한 10배쯤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윤한홍 전 의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로 한다면서 역시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당무감사위원회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궁지에 몰리니까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보면은 가장 강성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주변에 포진시키면서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먹잇감으로 던져줘서 그들의 어떤 증오심을 만족시켜주면서 정치적인 타개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게 국민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최고위님이 윤한홍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윤한홍 의원의 언행을 어떤 성격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난파선 탈출이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찰의 결과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진실이야 뭐 그 두 가지의 어느 한 중간쯤에 있겠죠. 제가 윤한홍 의원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지만 어쨌든 만시지탄이죠. 매우 늦은 것이긴 하지만 네. 1주년을 맞아서 도저히 이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윤한홍 의원 다른 데 인터뷰한 거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의정 갈등 이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10분 동안 네. 태어나서 그런 욕 들어본 적 없을 정도로 욕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거겠죠. 마지막으로 짧게 경선 룰이 있잖아요. 지방선거 네. 경선 룰. 결국은 네. 이 당시 70%로 가는 걸로 거의 결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민심에 거꾸로 가는 거고 지금 보면 당협위원장들도 이미 성명을 낸 바 있지만 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부글부글 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니들은 따라와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민주적인 정당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시는 건지 네. 저는 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이끌고 있는 게 나경원 의원이죠.
그렇죠. 본인이 또 서울시장에 나오시겠다는 얘기를 나오시겠다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데 이분이 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5대5로 하겠다라고까지 뭐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건 말장난이죠. 그러려면 룰을 왜 만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 누구는 6대4, 누구는 7대3, 누구는 5대5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튼 나오긴 나온다. 예. 모르죠. 그거는 나경원 의원이 나오실지 안 나올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